짜잔! 안녕하세요. 서비스월드TV 이경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복장을, 교주 아니고요. 복복을 입고 나왔어요. 왜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련된 법률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처벌이 되는지 위험한 자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된 거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행이라는 것은 그 전해부터 해서 굉장히 시끌시끌했어요. 우리나라가 말씀드렸다시피 태움의 문화라든지 양땡땡 회장이라든지 어떤 항공사의 갑질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면서 이렇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후속 조치로 이제 입법을 했죠. 근로기준법 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걸 만든 겁니다. 만들어지긴 했는데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법은 있는데 좀 처벌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개정을 했습니다. 네, 했어요. 2021년 올해 4월 13일 날 법을 개정을 했고, 이게 6개월 후인 이제 10월 14일 날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됩니다. 2020년 7월 달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항목에 관련해서 몇 가지 개정을 권고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제3자 이의에서 괴롭힘하는 거, 요거 노동자 보호해주세요, 요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괴롭힌 거는 아니지만 사용자의 가족이 근로를 하면서 그들이 괴롭힌 거잖아요. 이럴 때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보호해주세요, 이거였고요. 두 번째, 취업규칙 같은 경우에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이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이제는 그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그거 말고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오히려 작은 데에서 말도 못하고 괴롭힘 당하는 경우가 많다. 요것 때문에 이거 적용 확대해달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세 번째, 행위자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사업주에 대해서도 조사나 조치 이거 잘 못하면은 처벌해주세요. 이걸 권고를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은 처벌이 매우 약합니다. 처벌이 2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취업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관련된 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을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했을 때 신고한 사람이나 피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라든지 이런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요거 딱 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법이 있으나 마나한 부분이 확실히 있긴 했죠. 그래서 이걸 조금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화입니다. 저희 서비스월드는 그래도 매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게 의무 교육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것을 법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처럼 의무화 교육으로 해달라. 그래서 모든 사업장이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경각심을 받게 그렇게 해달라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21년 4월 13일 일부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10월 1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물론 요게 다 반영되지는 않고 이 중에서 첫 번째, 세 번째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제76조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조항이 있었는데, 이 법조항은 변동 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 부분은 신설이 됐어요. 아예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용자의 범위를 사업주로 한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민법 767조에 따르는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자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을 했거든요. 즉 이게 뭐냐면은 혈연으로 연결이 된 가족의 일부가 근로자인데 그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 이 경우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의 그 친족의 범위는 민법 767조에 의하면은 배우자 그리고 8촌 이내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는 조금 좁혀서 사용자의 배우자 그리고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76조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조치 1항에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것도 2019년도 7월 16일 시행 이후로 이번에 개정되지 않고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즉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여러분. 신고를 누군가 목격자가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당사자가 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고해서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신고자 접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서비스 월드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이 되면은 현장 대리인 혹은 고충처리위원, 운영팀장이라든지 본사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해 주시면 되고요. 신고하시면은 저희가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신고서를 받고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제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조치 2항에 보면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항목만 있다 보니까 이거 조사 안 해도 따로 처벌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강화를 했어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법은 조사를 하는데 피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항목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렇게 개정이 돼서 10월 1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또한 제116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이 항목을 위반했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된다는 것도 신설이 됐습니다. 또한 동일한 76조의 3항을 보면은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번에 개정 없이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직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피해 근로자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는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조사 기간에도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법률에 보면은 조사 기간에도 피해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는 근무 장소를 변경이라든지 유급 휴가 등 이런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아직 직장 내 괴롭힘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는 않고 동법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항을 볼게요. 사항을 보면은 사용자는 이제 조사한 후에요. 조사를 했더니 진짜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럴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이라든지 뭐 배치 전환 또는 이제는 휴가 가서 좀 쉬고 싶어요.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과 마주치기 힘들어요. 라고 하면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 법조항은 동일하게 개정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116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서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근무 장소를 변경해 주세요. 저 사람과 마주치기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뭐 대부분 법 조항 자체보다도 과태료 부분 벌금이 조금 강화가 됐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시죠. 계속해서 5항을 볼게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조치 5항은
직장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 징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견책도 있을 수 있고 심할서도 있을 수 있고 감봉, 정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다 조사를 통해서 인사위원회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 징계 조치를 그냥 이제는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피해 근로자의 고통을 어느 정도 좀 해소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법 이번에 개정되지 않고 동일하게 법조항은 유지가 됩니다. 다만 또 여기에서 116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거지 피해 근로자가 난 저 사람은 반드시 퇴사하면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인사위원회와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다 존중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지 무조건 피해 근로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라고 또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 또는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형사처벌이 됩니다. 요거 똑같이 개정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는 2019년 1월 15일 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생성이 신설이 된 부분이거든요. 7항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1년 4월 13일 날 이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7항이 생겼어요. 바로 비밀 누설 금지입니다.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도 마찬가지고요.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요 관련돼서 상담이 시작되고 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관련자들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외에 이제 목격자라든지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 금지 서약서를 저희가 받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했을 때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요게 이제는 신설이 됐어요. 물론 이 조사를 위해서는 완전히 다 비밀에 붙여서 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목격자도 찾아야 되고 사실인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즉 조사와 관련돼서 사용자에게 보고를 하거나 혹은 노동부라든지 이런 거 요청을 하게 되면은 필요하게 되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 제외를 합니다. 여기 핵심 나오죠. 비밀 유지 금지는 피해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누설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2021년 10월 14일 강화되는 직장 내 괴롭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 접수되거나 관련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피해자나 관련자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객관적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 의무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자, 두 번째,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나 근로자가 가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세 번째,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조사를 해보니까 맞네 라고 확인이 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있었는데 과태료는 없었거든요. 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게 됐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네 번째,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행위자 징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건 기존에 있었고요. 이번 10월 14일부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즉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의사에 반한 가벼운 징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자, 다섯 번째,
이건 완전히 신설된 조항입니다. 비밀 유지입니다. 관련 사실에 대해서 비밀 유지해야 되고요. 누설하면 안 됩니다. 위반 시에는 500만 원 과태료까지 부과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식상한 말이긴 하지만은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내가 이 근로 바닥에 조금 익숙해질 정도가 됐다면은, 전문가가 됐다면 조금 더 고개를 숙이고 조금 아래에 있는 직원에게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내가 먼저 손을 뻗어주기도 하고, 내가 조금 더 참는 것도 좀 생기고, 내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알려주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저도 조금 더 성숙된 근로자가, 그리고 성숙된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 스스로를 아껴주세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근로자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